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둔화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면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저희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이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470포인트 선을 넘었었는데 오늘 현재는 2,49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일 대비 0.5% 정도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4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 0.49% 정도 상승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실시간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에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다양한 변수들로 가득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준 블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런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0.23% 강보합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2,48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오른 744.9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폴란드로 넘어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10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0.4%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전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반도체와 IT 대형주들은 상승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6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LG화학이 2% 넘게 주저앉았지만 삼성 SDI가 큰 낙폭을 보이면서 다시금 시총 5위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간밤에는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꼽히는 대만의 TSMC 주식을 41억 달러 이상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우리 시장에선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1위부터 3위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1% 넘게 상승하면서 60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반도체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 가까운 급증세를 연출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측되고 LG화학은 홀로 파란불을 켜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장 큰 낙폭의 6위로 내려앉은 삼성 SDI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하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늘 아침에 아이오닉6가 유럽 사전 예약 첫날이었던 어제 초도 물량인 2,500대를 완판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이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삼성 SDI부터 기아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가 1.4%
20%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17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1%대 강세 보이면서 19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 무려 1,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게임과 통신 장비주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어제장 약보합 마감했던 HLB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지스타를 앞둔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4.2%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만이 1% 낙폭을 키워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1만 5,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6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에코프로가 하락 전하는 가운데 7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펄어비스와 첨보, 리노공업이 5%대의 큰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한편 이 리노공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본사를 부산 에코 델타시티 부지로 확장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왔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부터 리노공업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펄어비스가 1.7% 오르면서 44,7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첨보는 1.92%,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26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2달 만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에 더 큰 감염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본격화가 되면서 백신 관련주가 이번 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일동제약입니다.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일본의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3.75% 강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동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동홀딩스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4.5% 넘는 상승폭을 키우고 35,5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STX입니다. 이 STX가 태백시와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영위될 전망입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상한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9.84% 오르면서 6,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STX 형제들이 모두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STX 엔진은 어제 14% 넘게 주가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66% 상승하면서 15,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퀴노놀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BNC가 어제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받아서 15%에 가까운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71% 상승하면서 6,82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PC 디렉트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미래항공 모빌리티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이 관련주로 꼽히는 PC 디렉트의 오름세가 포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 무려 27%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0.97% 약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11월 1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장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전달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 등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됐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장 상황 늘 든든하게 봐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승 출발했네요. 약 0.11%, 코스닥은 0.21%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장 상황 이야기 도와주시죠. 네, 오늘도 오늘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죠.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하고, 10월 PPI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미국발 호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익실현 압력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차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내용주 중심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큰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대부분이 아니죠. 약간의 좀 상승 출발하는 업종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승폭이 좀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컴 라이프 케어가 2.13%, KC텍이 2.09%, 미래산업이 1.39%, KC가 1.16%, SD 바이오센서가 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괜찮네요. 지금 이제 아센디오가 지금 13% 급등하면서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 드라마의 계약에 대한 특별 부분이 오늘 적감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죠. 내용시대 관련주로 해서 많이 부각을 받고 3분기 실적도 매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주가 흐름보다도 네옴 시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글로벌이 주가에 대한 이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급등을 하면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는 2.8%, NC소프트가 2.74%, 하이브가 1.81%, 갤럭시와 SM이 1.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 고려산업이 지금 현재 3.19%. 우선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22억을 좀 보였죠. 어떤 이 작년 대비해서도 그래도 25%까지 늘어난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었고, 이제 러시아 지난달 말부터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농산물 수출 협정 중단 때문에 이 곡물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까지 11월 중순 됐을 때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사조동화도 2.27%, 팜스코도 1.91%, 그리고 해태제가 식품은 1.2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장비 업종도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가 지금 현재 22.86%로 급등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산업도 9.52% 상승. 또 이제 SJM은 3.14%, S&P중공업이 2.74%, 동양피스톤이 2.58%, SM100셀이 2.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장 초반이 좋습니다. 역시 STS 오늘 장 급등하면서 출발을 어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네요. 희소금속에 대한 체결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희소금속에 대한 계약 체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좀 작은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동성은 강하게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여력은 그래도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STS의 어떤 상승세로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이나 그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보이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 K가 3.69%, 이마트가 지금 2.67%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촌 F&B가 1.23%, 그리고 대구백화점이 1.2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하락하는 업종이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디지털 콘텐츠 업종 시장들이 좋습니다. 룽투코리아가 3.33%, DNC 미디어가 2.78%, 컴투스 홀딩스가 2.76%, 컴투스가 2.38%, 그리고 펄어비스가 1.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1.61%, 위메이드 플레이가 1.5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기타 제조업종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WI가 3.82%, 노바텍이 1.63%, QMAC가 1.22%, 에이스 침대가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들도 좋습니다. 현대바이오가 6.04%, 그리고 블루베리 NFT가 5.66%, 그리고 라파스가 5.17%, 동아화성이 3.57%, 원풍이 3.03%, 전진바이오팜이 2.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 0.32% 하락, LG에너지는 보아, SK하이닉스 0.12%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2% 하락, LG화학이 1.69%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0.4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까지 결 본다고 한다면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세도 나오지는 지금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06%, 포스코 케미칼이 2.54%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좀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특징적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큰 변동성은 나와주지 않고 있고, 1위부터 5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상승하는 기업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 양상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2.32% 하락, 세트론헬스케어가 0.15% 상승, LNF가 0.04% 상승, 그리고 HLB가 2.84%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01% 상승, 에코프로가 1.5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 2% 이상 오른 종목들은 많이 없고요.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이제 2.1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그 다음에 50위까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현대바이오가 지금 현재 5.3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큰 폭의 변동성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차분하게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하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 아프리카 TV가 지금 이제 2.7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부터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에 대한 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매수세도 매수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역시 트위치 코리아의 VOD 기능에 대한 중단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도 있고, 카타르 월드컵 정경기 이제 생중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를 보면은 지금 어떤 추세적인 걸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말씀드렸던 이 부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외설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면밀하게 시장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그렇고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전환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입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현재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신가요? 이제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지만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최신 매물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바라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최신 매물 또는 단기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부분의 좀 어떤 질적 분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는 정확히 31일 정도 올랐죠. 그래서 거의 시간으로 보면 한 달 반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대한 상승 파동, 그다음에 두 달째 가다가 중간에 이제 변화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 상승이고, 그 다음에 두 달째 상승하다가 절반에서 약간 꺾여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분이 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21선 깨고 다시 한번 전저점 내려간다, 그 뜻은 아니고요. 약간 그 상승 파동이 약간 비슷하다는 의미가 된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목이면은 21선까지 내려가거나, 현재 이 박스권 플레이이 좀 되지만은, 종목이 아닌 지수인 경우는 이제 11선에서 현재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주일 정도 조정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11월 말까지 횡보 조정 보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로피 맞추기에 또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많고, 최소한 814포인트까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건 그 진폭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 진폭에 보면은 거의 3수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2수배, 3수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814 정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히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약간 그 오늘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트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준 부분들이 이제 SX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SX의 움직임들이 히터류 관련된 뭐 재료가 좀 나와줘서 현재 그 연속 이틀 뭐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 화재, 이것 때문에 니켈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연동이 된 종목군들, 히터류 쪽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티플렉스도 오래간만에 이 삼각 수렴령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황금 ST도 마찬가지죠. 황금 ST도 상승사파 이제 십자 도지형 형태를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국면이 지속이 되다가 5일 이내 본격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히토리 쪽, 그다음에 니켈 관련된 부분들 쪽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리튬 관련된 종목만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수란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미 글로벌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21선 찍고 또 올라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현재 이쪽 관련된 그 부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 관련된 뭐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약간 숨어 있는 테마 또 그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네옴시티 부분들이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거의 이제 이전이 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는데 대형주 쪽에서 하나 뭐 이렇게 한번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SOE이 아무래도 그 현재 빈살만 관련된 부분에서 아람코 지분을 대주주를 가지고 있죠. SOE를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현재 SOE이 전혀 움직임이 대형주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의 또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번은 좀 강하게 좀 시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OE를 대형주 쪽에서는 한번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약간 뭐 순환매로 이제 약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평화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평화홀딩스가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평화홀딩스는 약간 18% 대장주 성격인데 이쪽 관련된 뭐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순환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평화산업 아직 그 움직임이 좀 상승의 움직임이 적고 선행적으로 조정이 온 파동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평화산업도 시총도 가볍고 M자형 파동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산업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쪽에서 한번 순환매로 아직 그 큰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 중에 이제 조광 IL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광 ILI라는 종목군도 전체 이제 바닥권에서 21선 돌파 안착, 매집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한번 거래량이 튀어지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대장주는 SPO셀인가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또 하나 이제 소모 있는 어떤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SDS 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SDS 중공업은 그 수소 연료전지 100% 자회사를 현재 그 분할을 상장을 이제 분리를 좀 했습니다. 자회사로. 그다음에 경영권 매각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SDS 중공업, SDS 엔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주고 있고 대부분 현재 이제 중공업주,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은 현재 LNG선, 그다음에 차세대 선박인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 현재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현재 에너지 전환 이 부분들은 강력한 수소 연료 전지로 수소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제2라운드가 이제 수소 쪽의 움직임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움직임들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뭐 상승하는 부분들의 흐름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온숭이 두창 관련된 뭐 이슈가 최근에 어제 국내 환자 발생이 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뭐 이런 종목분들이 약간 올라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지금 약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현재 현대바이오는 또 마찬가지 온숭이 두창 재료도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였던 대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 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하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던 우리 증시가 지금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사고 있고요. 시장 현재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항상 이제 환율 먼저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1,310원, 20원대까지는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살짝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좀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좀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이 좀 장 초반부터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선물까지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기관마저도 지금 이제 매양 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은 매도,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시장을 좀 받쳐주는 어떤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은 다 이제 보합권 내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음식료, 뭐 유통, 통신, 전기가스 대부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좀 지수가 약할 때 좀 강세가 나오는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오락문화라든지 뭐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 좀 약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그렇게 강한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파란 색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부분 다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게임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을 받치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앞에서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좀 지수 자체가 지금 2,500선을 좀 뚫지 못하고 지금 약간의 좀 이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자체가 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750에서 760에서 780 정도까지는 좀 더 반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어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상승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더더욱 그 천장에 빠르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장이 쉬어가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만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덜한 편이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 0.86% 정도, 코스닥은 0.59% 정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한 다음에 하락으로 반전이 된 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양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다면 저희가 앞서서 장전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반도체주들이 좀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수 전체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종목도.
사실은 뭐 어제 이제 오후부터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섹터가 좀 이제 급등을 하기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숨고르기가 좀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워런 버핏이 TSMC를 이제 매수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ASMR과 좀 회동도 좀 남아 있는 네. 상황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반도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좀 청사진 마틀이 좀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ASMR 같은 경우는 이제 EUV 장비에서는 거의 슈퍼 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장비를 얼마나 공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이제 미팅이 제가 알기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꼭 파운드리만 아니더라도 네.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이제 좀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어제 좀 이제 상승을 하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지수에 대한 하단을 좀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든 악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존재감을 좀 보였다는 어떤 자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포트 안에 한두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네. 약간의 좀 스윙 내지는 좀 장기적인 어떤 포트를 꾸려가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였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오늘까지 좀 같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아직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없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손이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후장까지 쭉 흐름을 볼 텐데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오늘은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매도의 어떤 현황을 계속 체크해봐야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외국인이 열심히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지금 앞에서도 방송에서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네옴시티라든지 사실은 약간 테마에 관련된 부분들로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가 강하면 사실 일반 업종 자체는 좀 움직이지 않는 좀 시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아웃퍼폼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형국인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사실은 선순환이 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담아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전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상당히 유효한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분명히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지루한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 제가 볼 땐 선별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뭐 종가 베팅도 좀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은 아마 이 흐름이 좀 쭉 이어지면서 지루한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장 흐름 속에서도 저희는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겠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7%, 코스닥은 0.47% 정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의 포인트 더 짚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가 장 초반에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장중 1%대 긍정적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중반에 이후에 러시아발 지정학적 긴장이 좀 고조됨에 따라서 상승폭을 다시 좀 빠르게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 들어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런데 아무래도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수급인데요. 일단 달러원이 다시금 1323원대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시작부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800억가량을 지금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렇게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의 낙폭의 크기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일 상승 가도를 날리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일선 앞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마디지수 2,500선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현재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매크로의 영향만으로는 2,5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 동반됐을 때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지수로는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코스피가 더 이상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수익률을 갈망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코스닥의 개별 종목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9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차별화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9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코스피의 순매수를 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코스피가 더 선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가지신 분들이 많이 소외감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코스피의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코스닥이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매수 주체별 수급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에서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를 일관하다가 최근에 매수세로 이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더 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처럼 바닥에서 좀 매수를 순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코스피와 벌어졌던 격차를 일부 메우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코스닥의 바닥 시그널을 보고 있는 그 외국인의 순매수 하루 2천억 이상이 발생한 시그널인데요. 지난 금요일 11월 11일 날 코스닥 지수에서 하루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2천억을 유입을 시켰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의 하루 순매수 금액이 2천억 이상이었던 날들을 이렇게 올해 1년 정도 제가 체크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코스닥의 조정의 바닥에서 강한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단기로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 아직도 코스닥은 레벨 다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논거는 이 2015년 이후에 그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일매수 2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1개월과 3개월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차트상으로 뭐 긍정적 흐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좀 확률적으로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수급을 유지시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매집하는지 수급을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트레이딩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좀 든든한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지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좀 체크하셔야 될 이슈라든지 특징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쪽에서 미사일이 이제 떨어지면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이제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복될 조짐이 없다 하면서 이번 건은 크게 전장이 확산이 안 되는 흐름에서 일축하는 어떤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가 검토가 되고 있고 G7의 긴급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 이제 불확실성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이에 대한 단사수혜주가 있어 국내 방산주 쪽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면서 유럽에 방산에 대한 무기에 대한 곡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빈살만 연쇄자가 드디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에서 와서 사인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또 일단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만약에 이제 그 또 소식이 나온다면 세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유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워낙 뭐 사우디 관련주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움직여온 섹터이기 때문에 세론에 좀 대비하는 흐름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8로 다시금 좀 폭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눌려있던 성장주나 게임, 플랫폼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런 관련주들 국채 금리의 흐름을 따라서 아마 좀 변동성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다음 분기 포트폴리오 교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1개월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업황 호조가 이어질 만한 섹터나 종목 찾기에 열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를 찾아내는 거는 올해 1분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3분기까지도 3분기 연속 호실적을 이어온 쪽이 바로 피팅 기업이었습니다. 세관과 성광밴드가 대표적이었고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이거든요. 4분기나 내년도까지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서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쪽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LNG 본행제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크게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어나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섹터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전력기기주의 경우도 이번 분기 실적 일제히 관련주들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습니다. 전력기기주의 경우 북미나 사우디, 유럽의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이미 수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통해서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실적 기대감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특징적 섹터는 건설기계인데요. 오늘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세가 크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은 이제 그 부품주, 하부주행체 기업 쪽으로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창단조나 진성치 쪽으로도 기관 수급이 이어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창단조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매집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이제 특히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요.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도 테마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섹터와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를 특히 해주시면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까지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누어 봤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수가 현재 약세로 전환이 된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후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서 1시간 뒤 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